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2주년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좀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강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활동해 오신 분이 계시죠. 자, 우범기 전주시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네. 예.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도 아니고 예. 지금 야외로 나왔는데 전주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희가 있는 곳이 전주 정원 문화센터더라고요. 언제 예. 지어졌나요? 금년에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주가 정원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기초가 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소 선택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분수도 야외 분수가 예, 있어서 예.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시원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딱인 것 같아요. 중산공원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이 정원문화산업센터 생긴 이후에 낮에도 그러고 학부모님들 또 밤에 많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제 전주가 정원 도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정원 산업 그 박람회도 대박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정원산업 박람회가 이제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정원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정원 박람회는 굉장히 많은데 산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전주가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점점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도심에 어쨌든 쉴 공간, 녹지도 많고 이렇게 공원이 조성된다는 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제가 여는 말에도 벌써 2년이 지나갔어요. 민선 8기. 어떻게 지나간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전주가 크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열망도 많이 느꼈던 2년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선 8기 내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그런 행정보다는 전주가 정말 천년 전주의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 큰 꿈을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준비하는 어떤 2년이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슬로건 내걸고 열심히 뛰었다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좀 많이 강해졌습니까? 2년 동안 전주가? 강해질 수 있는 기초가 닦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도의 수도라는 걸 내세운 이유는 우리 전라 가명이 전라남북도, 광주, 제주도까지 관할하던 곳이 전주였고 그런 어떤 자부심이 점점 희미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워서 이제 전라도의 수도라는 걸 내걸고 다시 한번 우리 전주가 응비를 하자, 자부심을 되찾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 2년간은 어떤 우리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지금 기초가 닦여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처음 취임하고 나서 이제 아마 클릭이 사람 오셨을 때 자치단체장님들은 항상 이 개발이나 보존이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범기 시장님은 개발의 아이콘으로 수식어로 이렇게 붙여줬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 기대에 좀 충족을 해주셨는지. 뭐 그 기대에 충족을 열심히 하려고 뛰다 보니까 네. 뭐 욕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동안 전주가 지나치게 정체돼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이 개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탄소 중립 시대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주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보존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왕해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전주가 역사자산, 문화자산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요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거는 분명한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그 외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전주가 소위 말하는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 이제 상징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옥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제도 많이 푸셨더라고요. 고도 제한 완화라든지 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한옥마을이라고 해서 한식만 팔고 그건 아니고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한식도 즐기고 전주의 멋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또 뭐 그 입맛에 맞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한옥마을 2층 정도 올리는 거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도 한옥마을의 다양성도 느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옥마을의 규제를 일부 해제를 한 거고요. 아울러서 한옥마을 주변이 호텔이든 숙박이든 이게 가능한 곳으로 좀 바뀌려면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에서 세금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면에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제는 풀어줘야 된다. 그랬을 때 민간이 투자를 해서 좋은 건물이 생기고 또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구도심이 단계적으로 저는 변해갈 것이다.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 다만 요즘 아시는 것처럼 요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좋죠. 예. 민간의 투자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옥마을 살고 계신 분들은 대환영 입장이겠네요. 예. 한옥마을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네. 그분들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전주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도 한옥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이제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 머물지 않고 네. 전주의 관광의 요연을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단일 그 관광지로서는 순천만 정원이 제일 많이 왔고 예. 그다음에 용인 에버랜드가 두 번째로 왔는데 실은 면적이 용인 에버랜드나 순천만 정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이 공간에 매표소가 한 군데 있지 않아서 그렇지 1,500만이 넘게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예. 사실상 면적 기준이나 공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온 곳이 한옥마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관광업 종사하는 분들은 제주도 다음이래요, 전주가. 예,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죠. 하나 이제 아쉬운 건 있죠. 네. 체류형. 돈 쓸 데가 없어서 아, 돈을 네. 좀 덜 쓰고 가는 게 굉장히 아쉬워서 예. 앞으로는 하여튼 쓰고 가고 자고 가고 할 수 있는 관광지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이제 종합경기장 개발, 야구장은 철거했잖아요. 예.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헐어버리고 오는 10월에는 전주 페스타를 그곳에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야구장 철거 후에 감액 축제하고 전주 페스타를 그 공간에서 했었더니 정말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셨습니다. 네. 아, 전주에 이런 넓은 공간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쉽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종합경기장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그러면 페스타나 이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우선 상반기에 지금 성면은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페스타를 하기 위해서 우선 잠시 중단을 했다가 페스타가 끝난 후에 11월부터 이제 종합경기장을 본격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내년쯤 되면 거기에 이제 미술관, 뭐, 그 다음에 컨벤션 센터, 호텔, 백화점, 이 모든 어떤 시설들이 전주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미래의 시설들이 내년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주가 그동안 컨벤션 하나 없어가지고 그 서름이 이제 해결이 되겠네요. 해소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하면서 컨벤션이 없어서 참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숙박 시설이 없어서 서름을 당하고 그걸 이제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랑 엄청 잘 풀어내신 게 왜 좋은 호텔에서만 자려고 하냐. 우리 한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전통적이고 좋은 숙소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북대라고 하는 운동장을 활용해서 돔 형식의 컨벤션 같은 걸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어떤 제안을 해서 가까스로 우리 전북이 비즈니스 대회 유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컨벤션에 대한 어떤 욕구, 수요 이 부분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전주시가 좀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언급하신 것처럼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같은 경우는 전주가 중심이잖아요. 예. 부안이 중심이었던 어쨌든 새만금 잼버리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어서 걱정인데 지금 준비 상황은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도에 그 교육단이 만들어져서 추진 준비단이 네. 지금 시에서도 파견이 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아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점검을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의 트라우마를 깨야죠. 네. 그리고 반드시 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전통 문화도 좀 많이 소개할 수 아이, 있었으면 그럼요. 좋겠고 예. 전주의 멋과 맛을 좀 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도대체 언제쯤 되는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님 만날 때마다 예, 물어볼 예, 것 예. 같아요. 예. 속 시원한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종합경기장하고 대한방직터가 전주에 정말 해묵은 숙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방직터의 경우도 현재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빠르면 내년에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철사업을 뜰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시민들이 또 이렇게 우려하시는 그 개발 이익 환수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광주에 있는 방직터 자리는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를 하는 걸로 협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전주 경우는 지금 현재 100%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땅값이 상승한 이 부분은 100% 회수를 해서 주변에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 하는 정도까지 협의가 돼 있고 현재 이제 또 먹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타워는 안 짓고 뭐 예, 아파트만 예, 짓느냐 예, 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시에서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허가가 없는 한 먹튀는 불가능한 하여튼 여건을 지금 만들어 놨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고려해 가면서 또 전주 시민들의 열망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내년에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할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종합경기장 자리, 대한방직 자리가 초반에 다들 안 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약간 서로 먼저 첫 삽을 뜨겠다고 경쟁하는 경쟁 구조로 구이군요. 가는 게 네. 굉장히 지금 저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주에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양쪽에 하나씩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텔도 그렇고 그러면 컨벤션이 두 군데 들어서는 컨벤션의 경우는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워가 생기는 거고요. 대한방직터에는. 네. 덕진 종합경기장에도 컨벤션이 들어선다면서요? 거기에만 컨벤션이 들어갑니다. 원래 양쪽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컨벤션이 작은 컨벤션 2개가 아니라 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에만 컨벤션은 크게 하는 거고요. 지금 대한방직터는 컨벤션은 안 합니다. 그래서 타워만 중앙에 이제 공개경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을 아마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네. 거기도 또 공원이 생기면 정말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고 정원도시 전주가 쇼핑몰은 되겠네요.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상은 공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의 3분의 1 넘게 거기 자체가 이제 공원을 꾸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유동인구가 좀 많이 모이겠네요. 타 지역에서도. 한옥마을 예. 오신 분들이 대한방직터도 들러야 되고요. 그리고 컨벤션에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뭐 우리 전북의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새만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새만금에 현재 공장은 많이 들어옵니다. MOU를 맺어서. 근데 새만금에 주택이 들어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에 공장이 들어와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문화를 누리고 주거를 하고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주가 사실은 수용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속도감 있게 전주가 준비를 갖춰놔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25년 되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뚫리면 30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새만금에 생기는 어떤 인력들을 전주에서 문화로, 주거로, 체육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전주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접근성이 또 좋아지니까. 그럼, 예, 예. 네. 자, 그리고 시장님 하면 이제 왕의궁원 프로젝트 아주 뭐 드라마로 좀 대하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초석을 다지신 거예요. 지금 팔기 시작하시면서. 예. 엄청난 사업이잖아요. 예. 네. 대하 드라마고요. 한 20년 잡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문화재 발굴해서 문화재 위원들 심사 받고 복원까지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가야 될 부분은 꾸준히 가는 거고요. 네. 이와 연계해서 관광산업, 기업 그리고 즐길 수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가급적 조금 빨리 갈 생각이고 특히 이제 금년 예산에 호백제 역사문화센터가 정말 힘들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이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제가 발표했던 뭐 덕진 공원이든 아중호수든 그 안에 왕의궁원 프로젝트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케이블카 문제도 그러고 아중호수 개발하는 부분도 이제 크게 보면 왕의궁원 프로젝트 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왕처럼 걸을 수 있는 정원 그리고 왕처럼 힐링할 수 있는 숲 이런 크게 세 개의 어떤 기둥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면 저는 20년 지나면 경주보다는 나은 전주로 만들 자신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 산업도 무시할 수 없는 큰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초석을 다지는 민선 8기였고 20년 뒤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기대감이 생깁니다. 자, 전주하면 여러 가지 이제 민원도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체증, 서곡이라든지 이쪽이 출퇴근길이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모양이에요. 예. 그 길 안 다니시는 거 그쪽으로 봐요. 이제 출퇴근길은 아니어서 혁신에 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주에 지금 그 탄소 이산화탄소 문제 중에 첫 번째가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산업화가 돼서 산업 쪽이 높은데 네. 전주 경우는 교통이 가장 큰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문제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하차도가 별로 없고 자동차 전용 도로가 별로 없고 이러면서 교통에서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 지금 해결을 해나가려고 준비 중이고 말씀하신 그 서극 그 부분은 지금 곧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막히는 게 종합경기장 사거리. 네. 한 번 신호 건너는데 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 부분도 지하차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이 들어섰을 때 교통을 흡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제대로를 지하차도로 해서 이제 어떤 컨벤션까지 포함하는 교통 흐름도 잡아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멀리 있는 외곽순환도로도 좀 제대로 뚫릴 수 있게 준비하고 있고 전주 역사 같은 경우 언제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되나요? 그 앞쪽 가면은 배웅하는 나간 사람 한 너무 힘들어서 6년, 7년 정도 완공이 되는데 네. 지금 전주역은 그 이외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그 뒤쪽 개발을 할 때 제대로 된 어떤 역세권을 만들기 위한 그 부분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지금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미래 출산율 저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좀 붙들어 놓을 청년들이 매년 7,000명에서 뭐 많을 때는 10,000명까지가 이제 도심으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가장 어렵고 네. 가장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 전주는 그동안 이제 13개 시군에서 젊은이들이 전주로 와서 그 중에 일부는 전주에 남고 떠났는데 이제 13개 시군에서 전주로 보내줄 젊은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주 스스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대학교 졸업하시는 대학생들한테 니네가 졸업을 하고 전주 기업에 취업을 하면 전주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전주 기업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주에서 대학을 나와서 전주의 기업에 취업을 하면 3년간은 매달 한 50만 원씩 시에서 봉급 이후에 더 주겠다. 그리고 4년, 5년 차가 되면 봉급 이후에 100만 원씩 더 주겠다. 이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3년 정도만 지원을 하면 목돈 생기면 또 수도권으로 가요. 그래서 최소 5년 정도는 붙들어 놓기 위해서. 붙들어 놔야 네. 진짜 전주 시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런 좋습니다.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네. 뭐 면접할 때 양복돼야 한다든지 뭐 어학시험이라든지 뭐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를 안 한 건데 이 자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네. 현재 어떤 청년들 임대주택을 지금 문제 크죠. 지금 뭐 네. 84호 정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이제 평수에 따라서 뭐 더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내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 그냥 10,000원씩만 받을 생각입니다. 임대료. 그래서 전주의 청년이 전주의 기업에 정착을 하고 했을 때 조금 더 매입 임대도 하고 시에서도 지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가능한 좀 주거 문제만큼은 시에서 좀 해결을 해줘 보자 하는 생각에서 지금 파격적이네요. 청년 10,000원 임대주택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네. 내년부터 좀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느 자치단체 군에서도 월세 10,000원 해가지고 네. 뉴스가 한번 보도되더니 네. 우리는 임대 10,000원이군요. 네, 예. 파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네. 제가 그래서 임대주택 몇 군데 가봤는데 10,000원 받으나 50,000원 받으나 이런 개념보다는 예. 아예 전주에서 결혼을 하고 전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랬을 때 시에서 임대료 10,000원짜리 주택 얻어 쓸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올여름 굉장히 이제 기후 변화로 힘들 거라고 해요. 뭐 40도 가까이 나가는 예, 날도 예. 있을 거라고 하는데 소외계층 분들 무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복지가 좀 있을까 해서요. 안 그래도 지금 오늘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네. 이게 폭염 경보가 오늘 발효가 돼서 제가 아까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경로당도 좀 가보고 그다음에 또 비만이 온다고 해서 혹시 또 하천 정비도 해야 하천 되고. 정비하는 네. 부분도 지금 다니고 했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그 양구청 그리고 전주시 뭐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총 동원해서 지금 이 폭염 대책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방송하고 하는데 그냥 계속 일하시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가 이렇게 경보를 내리고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함께 움직여 주셔야 어떤 폭염 대책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폭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에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네. 가셔가지고 요구를 얼마든지 하시고 그게 우리 전주 시민의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저는 요구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민선 8기 2주년 맞이해서 우범기 전주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난 2년을 평가를 좀 매겨보면 우를 들이면 서운할 것 같고 그래도 큰 일을 많이 하셔서 수호 가까이 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이제 네. 뭐 그림 그린 거는 잘 그렸다 이 정도고 이제 성과는 조금 더 가야 나타날 거다 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여서 왜 빨리빨리 안 돼 뭐 이럴 수 있는데 초석을 다지는 지난 2년이었다. 모든 것을 대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 특히 이제 저는 우리 전주가 기존 방식대로 빨리빨리 가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수도권에 비해서
몇십 년은 지금 뒤처져 있다. 음. 뒤처져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성과 내려고 가면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그때 정말 자부심 넘쳤던 전주를 만들자. 사실은 이 방향에 힘을 모아서 지금 정말 기초를 정말 튼튼히 해야 될 때다. 이게 하여튼 기본적인 제 철학입니다. 네, 좋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한 전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면에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 말씀 듣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 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통해서 천년의 자부심을 찾는데 시민들의 열망을 우리 전주시가 받아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우리 전주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우리 전주를 떠나지 않고 이 땅을 앞으로도 100년, 1000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전주 가고 싶어 타 지역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고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전주 정말 살기 좋아졌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서서히 폭염에 대비해야 되는데 찬물, 찬 음식 드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온수 드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힘드시더라도 습관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